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IBM의 박형근 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클라우드 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보통 이제 계정 및 접근 권한 관리라고 하죠. 계정 및 접근 권한 관리로부터 제로 트러스트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계정 및 권한 관리라는 주제가 굉장히 올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기업마다 계정 및 권한 관리를 안 하는 기업 없고, 사실 계정과 권한이 없으면 시스템을 못 쓰잖아요. 시스템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그런 이 기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를 이제 점차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 산업 범위에 걸쳐서 그게 이제 코어 인프라냐 아니냐 이런 차이는 있긴 해도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인프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는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상의 이제 이슈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사실 클라우드라고 그냥 한 글자로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실은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그죠?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공급망이라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이제 구성을 해서 내부 서비스가 됐든 외부 서비스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묶여서 이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는 어, 점점 이제 그 예를 들면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공격 표면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공격 표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홀도 많이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들 보면은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계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키값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그러면 뭐 몇몇 개의 벤더사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인프라들이 인테그레이션 되면서 예를 들면은 자 메신저다. 여기 좀 메신저가 대표적인 게 요거 슬랙 있으니까 우리가 슬랙을 내부 인프라에 결제 시스템하고 결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임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럼 벌써 내부의 결제 시스템과 연관되는 내부 인프라가 외부에 있는 메신저 서비스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내외부라는 구분 없이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접근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나 위험 관리나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계정 권한 이런 관점뿐만이 아니라 계정 권한이라는 용어 대신 아이덴티티, 크리덴셜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논의가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반증하듯이 IBM에서 이제 클라우드 스리 랜드스케이프 리포트라는 리포트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오픈된 서비스에서 이 공격자들이 이제 계정이나 크리덴셜을 이제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크웹에서도 이제 크리덴셜 판매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서비스 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접근하는 계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크리덴셜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어택 서페이스를 관리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는 이 계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유의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퍼블릭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공유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계정이 탈취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세 가지 시나리오처럼 예기치 않게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계정 권한, 그다음에 크레덴셜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 사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클라우드 환경이나 사스 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계정이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부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래에 계정 권한 관리에 프로세스나 인프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신청은 ITSM 기반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아니면은 뭐 무슨 계정 권한 관리 신청 그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MSP 담당자나 내부의 시스템의 클라우드 담당자한테 이메일이 갑니다. 결국에는 매뉴얼 작업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매뉴얼로 이제 작업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퇴사자 계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퇴사자 계정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이제 최소 권한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어떠한 직원이 그 회사에 오래 다녀서 그 회사에서 퇴직할 때쯤 되면 그 유저의 권한은 뭘까요? 네, 슈퍼유저입니다. 네, 오래 회사를 다녔고 여러 부서를 이동을 했고 권한이 계속 추가가 되지 빠지진 않기 때문에 결국 퇴사할 때쯤 되면은 슈퍼유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보유 계정이나 권한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의 수작업으로 인한 누락. 아까 S3 포켓을 누가 퍼블릭하게 놔요? 다 프라이빗으로 놓는데, 근데 그럴 때 있어요. 관리자한테 요청을 해서 빠르게 파일 하나를 공유하고 싶은데 요거 잠깐만 한 5분만 퍼블릭하게 바꿔주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하면 프라이빗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되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업무상 필요하다는데 해서 퍼블릭 바꿉니다. 근데 다 서로 바쁘잖아요. 까먹어요. 네, 까먹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방화벽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돼요. 예, 보안 그룹이라든지 뭐 급해서 간단하게 서비스 포트 오픈했는데 까먹는 거죠. 어느 순간 발견해 보면 활발하게 누군가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작업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생기는 문제점이 생기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가 노출된다라든지 뭐 이제 대입 공격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 키가 이제 저장이 되거나 노출이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형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연계할 때 이슈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고요. 대비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표준 기반으로 이제 어프로치하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기반으로 어프로치를 했었을 때 굉장히 큰 이점이 발생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권한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전체가 이제 이 거버넌스의 틀에 맞춰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함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응도 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보안 사고를 탐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솔루션이 IBM의 베리파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IBM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한 사례를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별도의 세션을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가서 이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세요. 사실 IBM도 솔루션의 이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발전 방향이 제로 트러스트와 그 다음에 ITDR과 아이덴티 패브릭 이뮤니티라는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권한 관리 쪽에서 새로운 동향이 없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계정 권한 관리 쪽에서도 굉장히 글로벌하게는 강한 트렌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트러스트,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신뢰하지 말아요? 우리가 계정과 권한을 배포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 사용자를 신뢰하지 말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IAM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키워드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부분이 이제 계정 권한 관리 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이 제일 최전선 앞단에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방화벽이 최전선이 아니고 IPS가 최전선이 아니고
이제는 내외부가 구분이 없고 외부에서도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2의 방화벽은 결국엔 인증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시스템이 반드시 차세대 SOC에서는 중요한 데이터 소스가 돼야 된다는 개념이 ITDR입니다. 그래서 ITDR이라는 개념이 가트너에서 2022년에 발표를 했고요. ITDR 가지고는 부족해. 좀 더 강한 키워드가 필요해. 그래서 2023년에는 아이덴티 패브릭, 데이터 패브릭처럼 모든 아이덴티티와 크리덴셜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디지털 면역 체계가 갖추듯이 디텍트와 리스판스를 동적으로 인공지능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가트너에서는 2023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이 보안에 있어서 코어 인프라로서 굉장히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은 어디서 소유하느냐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은 IT가 소속이야 아니면 보안이 소속이야. 그래서 계속 누구의 오너십이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더 보안적인 기능들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시스템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 실제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대상 시스템으로 가든 아니면 대상 시스템 접근을 해서 인증을 할 때 필요시에 다시 인증을 받던 그게 인프라가 됐던 아니면 서비스가 됐던 어플리케이션 됐던 중앙에서 강력하게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확인하는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싱글 사인온 솔루션이 원래 이런 컨셉이죠. 근데 기존과 달라진 점은 이 범위가 사실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OS는 OS 따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따로,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은 시스템 따로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중앙 집중적으로 통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키 메시지고요. 이제 그런 키 메시지 중에 이제 핵심적인 사항들은 실제 공격자들이 어느 경로에서 들어오든 중앙에서 이 서로 다른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접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큰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확장을 적용한다라는 의미에서의 표준은 최근 들어서는 요 세 가지 표준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사인온 쪽 부분에서는 사물이나 OIDC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SCIM이라는 표준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들이 지원하게 되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계정 권한 관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웹 콘솔이라든지 클라우드의 CLI 연동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사물이나 OIDC나 SCIM 표준을 레거시에까지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때 기본적으로 표준을 요 세 가지의 표준을 지원해서 API를 전부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고객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파이도는 많이들 아시죠? 인증 쪽 관련된 이제 표준인데 뭐 요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그런 고객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정 관리 쪽에서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뭐 클라우드 포함해서 레가시 포함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승인 단계예요. 승인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IT 관점에서 승인 단계에서 볼 때 IT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최대한 빠른 승인입니다. 그죠? 지연 없이 최대한 빨리 사용자가 계정이나 권한을 요청했을 때 승인권자가 최대한 빨리 승인하는 것.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보안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죠? 승인 하나하나가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계정이나 권한에 대해서 당신이 승인한 거야 라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뭔가 주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내가 뭘 근거로 해서 이거를 거부하거나 승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의 시스템은 그러한 근거를 시스템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신청 자체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탑재가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자신의 부서의
다른 부서원들과 굉장히 다른 그런 권한을 신청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용하지 않은 권한을 신청을 하고 있고 뭐 등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80% 신뢰도를 가지고 이 요청은 거부해야 됩니다라는 것까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도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고요. 그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신청할 때 승인권자에게 디시전 서포트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롤입니다. 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처음에 롤을 1000개 정도 시작을 했는데 한 몇 년 지나면 롤이 5000개, 10,000개 줄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백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나 통계 기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롤 자체를 마이닝을 해줍니다. 롤 마이닝을 해줘서 롤을 레커멘드 해주고요. 그래서 레커멘드한 롤을 선택을 해주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롤 콘솔리데이션 기능이에요. 그래서 중복되거나 포함된 롤들을 전부 다 합쳐버립니다. 합쳐서 롤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000개가 800개, 500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캐퍼빌리티가 롤 마이닝과 롤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알백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최근에 계정 권한 관리 쪽에서 발전된 기술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캠페인 기능인데요. 사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던 기능인데 국내에서 디플로이가 많이 안 됐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최소 권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명문상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보안 정책서에 그 명문이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증적을 내놔라 해보면은 증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이벤트라는 용어를 써서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함을 통해서 최소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레거시, 클라우드, 사스 전 영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수단을 이제 기본적으로 베리파이는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증 수단을 다양하게 지원한다라는 의미를 고객분들이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인증 시스템이 예를 들면 우리는 모바일 OTP 지원합니다. 그죠? 이것 중에 하나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회사는 지문 인증을 지원합니다. 뭐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증 시스템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IBM 같은 경우에는 IBM 베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도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파이도에 호환되는 모든 인증 수단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키도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키까지 전부 다 인증 수단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원 오브 하나가 아닙니다. 원 오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SSO 트랜잭션마다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이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SSO 트랜잭션마다 위험 기반으로 적응형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용자가 접근했었을 때 중간에 접근 권한을 판단을 해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인증을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최초에 접근했을 때 이 인증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이 인증은 기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확인하는데 동일한 크리덴셜을 요청한다는 것은 같은 사용자일 거잖아요. 그게 공격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인증 방식을 갖춰놓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쉬운 인증으로 갑니다. QR 인증으로 갔다가 확인을 했는데 이상해. 그러면은 생체 인증을 물어본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인증 수단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에 대한 이제 접근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리스크 기반으로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I 정보, 그죠? IBM의 엑스포스 연구소가 있는데 엑스포스 연구소에
TI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공격자임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리스크 스코어링 합니다. 리스크 스코어링을 해서 물론 이제 고객사의 정책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운더리를 이제 스스로 정하는 거죠. 고객사에서. 그래서 뭐 0부터 30까지, 뭐 30부터 60까지, 60부터 1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정해서 각각의 레인지마다 다른 인증 수단을 요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 스코어가 뭐 어느 이상 수준이고 만약에 이제 뭐 IP 리퓨테이션이 멜웨어 멤버라고 그러면 당연히 디나이로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설정하는데 이 정책 세트가 전체 글로벌 정책이 아닙니다. 글로벌 정책도 있고 각각의 SSO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각각의 리소스에 개별 정책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프라, 중요한 비즈니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강화된 정책을 적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굉장히 그냥 정보성 시스템이다 그러면 좀 더 낮고 쉬운 이제 그러한 정책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AWS CLI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AWS CLI의 개발자가 PC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아까랑 달라진 부분이 어세스 키와 시스크릿 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SSO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쭉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 SSO 포인트로 SSO를 어느 쪽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의가 되면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제 쳐보면은 이렇게 외부로 이제 접근하도록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외부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코드를 입력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베리파이로 리다이렉션 됩니다. 베리파이로 리다이렉션 되고 베리파이에서 여기서 베리파이에 등록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죠.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아이디 패스워드일 수도 있고 만약에 정의한 게 모바일 OTP면 모바일 OTP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위험 기반으로 정책에 따라서 생체 인증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거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사용자의 신뢰성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뢰성이 확인이 되면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 개발자가 CLI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개발자 PC 내에 AWS CLI 환경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 정보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렇게 CLI나 어세스 키나 시크릿 키가 노출될 우려 사항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그렇게 이 어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호출할 수 있는 이러한 API들을 제공합니다. API를 제공을 해서 이제 각각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이 서비스 키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크리덴셜 정보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랭귀지 셋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 셋과 SDK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세 가지 케이스, 그죠? 물론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컴퓨테이션 관련된 거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쪽 부분은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그 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 크리덴셜 정보를 활용해서 접근할 때 중앙에서 베리파이라는 인증 시스템에서 이 사용자의 악의성을 판단을 해서 차단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로 방어가 가능하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아예 개발자 PC 내에서 어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빼냄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내 하드 코딩된 부분들 전부 다 API 쿼리로 전부 다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랭귀지 셋으로 SDK로 전부 다 대체를 해서 실제 역 어셈블리 되더라도 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구성을 함을 통해서 아까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클라우드 환경에 서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묶이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합 인증 게이트웨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이덴티티 애저 서비스 아이다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IDP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IP 리퓨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악의적인 IP 주소를 접근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기능도 방화벽 기능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 전체적인 컨텐츠는 엑스포스 연구소의 TI 정보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TI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멀티팩터 인증 방식을 하나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거해서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정책은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서 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로파일과 리스크 스코링에 따라서 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싱글 사인온 포인트마다 다시 한번 리스크를 재검증을 해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모든 세션마다 트랜잭션마다 확인해서 SSO가 트랜잭션이 일어나도록 하는 부분들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보면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보면은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인포메이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스크 스코어링을 하는데 리스크 스코어링 점수에 더하기 예를 들면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큐레이더의 차세대 SOC로부터 리스크 정보를 받아갖고 와서 그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봤는데 특정 사용자가 굉장히 보안적으로 이상해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제가 통합 인증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회사 내부 인프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인증을 요구하거나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의 보안 시스템들이 서로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마스 360이라고 하는 이제 MDM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해진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나 EDR 솔루션으로부터 멜웨어에 감염된 그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인증 시스템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시스템 최전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코어 인프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솔루션들의 그런 정보를 받아갖고 와서 결국에는 리스크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 사용자가 과연 우리 내부에 접근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를 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시들을 뭐 한 가지 예시로만 이제 좀 보면 다양한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베리파이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로그인을 하게 되면 베리파이에서 이렇게 큐레이터 쪽으로 이제 이벤트를 보냅니다. 그럼 큐레이터에서는 이제 이 이벤트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뭐 소아 쪽으로 해서 이제 분석가들이 추가적으로 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 분석은 베리파이를 분석할 수도 있고 이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디바이스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디바이스 쪽에 EDR이나 이걸 통해서 디바이스를 조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라 그러면 MDM을 통해서 MDM 쪽을 아마 조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의심스러운 게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소아 쪽에서 티켓을 발행을 해서 이 사용자에 대해서 이 MFA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룹으로 옮긴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용자를 차단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용자에 대해서 리미데이션 그룹으로 옮긴다라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이렇게 취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통합 인증 시스템에서는 이 사용자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인증을 요구한다든지 세션을 끊는다라든지 계정을 잠금한다라든지 이러한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이 실제 소스가 되었다가 전차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사적으로 추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이 되면 대응에 대해서 강제화되는 포인트로 해서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수립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ITDR이 됐든 아니면 아이덴티 패브릭 이뮤니티가 됐든 현재에 있어서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단에서 차단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을 이제 보면요. 자, 비정상 로그인 시도를 탐지하고 있냐, 파악하고 있느냐. 사실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일어나는지 DB 쪽인지 아니면 시스템 쪽인지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파악, 탐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굉장히 재미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DB, 시스템을 아울러서 교차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시도가 일어나는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디바이스에서
특정한 대상으로 해서 교차해서 이제 시도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단순히 하나의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OTP 같은 경우에는 OTP 관련된 공격들이 이미 많이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OTP 등록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정상 액티비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I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접근한다든지 외부에서 SaaS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한다든지 했었을 때 그 접근하는 클라이언트 IP가 TI 정보 내에서 위협 IP 정보로부터 오는 건지 그럼 사실 판단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되겠죠. 차단을 방화벽에서 하나요? 못합니다. 네. 인증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증 시스템에서 이제 그런 TI 정보와 결합을 해서 이제 로그인 시도를 분석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공격과 위협 탐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은 뭐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는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SOC 관점에서 미흡한 건지 아니면 차세대 계정 및 권한 인증 시스템 쪽에서 부족한 건지 아니면 두 가지의 결합에서 부족한 건지에 따라서 IBM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함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다 했고요. 질문 사항은 시간 관계상 끝나고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